꽃님이님들 2025년이 끝나갑니다. 쉽지 않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총 결산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1탄과 2탄으로 나눴는데 1탄은 2025년 시니어를 무너뜨리는 생활 속 위험 요소 6가지와 2025년을 버티는 시니어 생활 실천법 완전 정리에 대해서 말해보고 2탄은 2025년 나라 경제 총 결산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오디오북처럼 눈 감고 들어주세요. 꽃길 기운으로 잘 들어주세요. 2026년도엔 꽃님이님들이 꽃길 빨리빨리 채널을 통해 꽃길을 밟아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요. 꽃길 기운 시작합니다. 2025년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해였습니다. 몸, 돈, 기술, 외로움 이 4가지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시기예요. 큰 병이나 큰 사고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며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과 시니어 생활 변화를 지켜본 이입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시작해서 지역사회 건강센터, 노인복지관까지 현장을 거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어떤 선택이 삶을 바꾸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건 하나예요. 올해부터는 차이가 확 벌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70대인데 누구는 활기차게 생활하고 누구는 갑자기 모든 게 어려워져요.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바로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느냐, 끝까지 보느냐에 따라 앞으로 5년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지켜본 결과예요.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2025년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해였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사기도 더 교묘해지고 날씨도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꽃님이님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이 순간 내 생활에서 불안한 요소가 하나라도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꽃님이님의 2025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지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주변에 72세 형님 한 분이 계신데요. 퇴직 후에도 꾸준히 연금 받으시고 큰 병도 없고 자녀들도 자주 연락하는 분이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잠을 못 자고 외출이 줄고 전화 오는 게 귀찮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식욕도 떨어지고 약속도 자꾸 미루시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결국 체력도 떨어지고 병원비 지출도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검사를 받아봐도 큰 병은 아니라는데 몸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겪은 게 뭐였을까요? 바로 생활 습관과 준비 부족이 동시에 쌓인 결과였습니다. 이런 상황 남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지금 나에게도 비슷한 신호가 있진 않나요? 사실 이 형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님의 2026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시니어 생활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위험 요소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 이게 가장 위험한 시작입니다. 피곤함, 기억력 저하, 소화 불편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의 시작이에요. 한국노인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초기 증상을 방치했다가 6개월 안에 더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수면 패턴, 식사 시간, 활동량이 무너지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만난 68세 박진수 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분도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바꾸고 수면 시간을 고정했더니 한 달 만에 컨디션이 확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집중력도 돌아왔대요. 오늘부터 몸 상태를 하루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운지, 점심 먹고 나서 너무 졸린지, 저녁에 허리나 다리가 불편한지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메모해 두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상을 혼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신호가 반복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맞아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꽃님이님은 요즘 몸 신호를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돈이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상태,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5년은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해예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보험, 중복 지출, 습관적으로 내는 구독료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30% 이상이 불필요한 고정비 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매달 나가니까 내는 거예요. 74세 이영호님은 고정비만 점검했는데도 매달 15만 원 정도 여유가 생겼어요. 사용하지 않는 보험을 정리하고 중복된 통신 서비스를 하나로 합치고 안 쓰는 구독을 끊었더니 그만큼 돈이 남더래요. 큰 돈은 아니지만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지금 통장 흐름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해요. 한 달만이라도 가계부를 써보세요. 손으로 쓰기 힘들면 핸드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기만 해도 됩니다. 돈의 흐름이 보이면 불안이 줄어들어요. 특히 2025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의료비, 수리비, 경조사비 이런 게 겹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고정비를 줄이고 여유 자금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그냥 쓰고 있는 것도 큰 위험입니다. 모르면 불편한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잘못 누르면 바로 손해보는 시대입니다. 요즘 문자 하나, 전화 하나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피싱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링크를 눌렀다가 계좌 정보가 털리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 이름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1세 김순자님은 자녀 이름으로 온 문자 하나 때문에 며칠간 큰 불안을 겪으셨어요. 급하다고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내용이었는데 다행히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고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모든 문자가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급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급한 일이면 직접 전화가 옵니다. 문자로만 연락 오는 건 99%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이상한 전화 자주 오지 않으시나요? 보험 권유, 대출 권유, 투자 권유 이런 전화들 다 끊으세요. 필요하면 내가 먼저 알아봅니다.
전화 오는 대로 듣다 보면 나중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날씨 변화를 가볍게 보는 습관, 이것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폭염과 한파는 시니어 몸의 직격탄이에요. 젊을 땐 버텼는데 나이 들면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생활 리듬을 계절마다 바꾸지 않으면 회복이 정말 늦어져요. 기상청 자료를 보면 2025년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고 겨울은 한파와 폭설이 번갈아 온다고 합니다. 기온 차이가 크면 혈압, 호흡기, 관절 모두 영향을 받아요. 특히 70대 이상은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69세 최명숙님은 냉방 습관만 바꿔도 여름을 훨씬 편하게 보내셨어요. 전에는 더우면 에어컨을 강하게 틀었는데 그러다 보니 실내외 온도 차이가 너무 커서 외출할 때마다 어지러웠대요. 온도를 26도로 맞추고 선풍기를 같이 쓰니까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름과 겨울 준비를 미뤄두고 계시진 않나요? 더워지기 전에 시원한 옷을 준비하고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옷을 꺼내세요. 갑자기 날씨가 변하면 몸이 적응을 못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특히 외출 시간도 계절에 맞춰 조정하세요. 여름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겨울엔 한낮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하세요. 사람 만남을 줄이는 선택,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어요. 외로움은 마음 문제를 넘어서 건강 문제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식욕이 떨어지고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면역력까지 같이 떨어져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교류가 줄어든 노인의 경우 우울감이 2배 이상 높아지고 만성질환 발생률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73세 박성호님은 주 2회 모임으로 표정부터 달라졌어요. 퇴직 후에 집에만 있다가 점점 말수가 줄고 외출도 안 하시더래요. 그러다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니까 기분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요즘 누구랑 이야기 나누고 계신가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사람을 만나세요. 전화 통화만 해도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편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만남이 부담스러우면 간단한 산책이라도 같이 하세요. 복잡한 약속 안 잡아도 됩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 이 말이 정말 가장 위험합니다. 아직 괜찮으니까 준비 안 해도 되겠지, 나는 건강하니까 문제 없겠지, 이런 생각이 나중에 큰 후회를 만들어요. 준비 없는 평온이 가장 큰 위기예요. 저는 30년간 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걸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작 좀 준비할 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예요. 2026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하고 바꿔가야 해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실천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위험 요소를 짚었다면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죠. 하루 루틴을 단순하게 고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복잡한 계획 필요 없어요.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만 정해도 몸은 안정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규칙적인 생활이 반복되면 호르몬 분비도 안정되고 수면 질도 좋아집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건강 유지의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침 7시 기상, 오전 8시 아침 식사, 낮 12시 점심, 저녁 6시 저녁 식사, 밤 10시 취침, 이 정도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지키면 몸이 익숙해져요.
루틴이 잡히면 하루가 훨씬 편해집니다. 간식 시간도 정해 두시면 좋아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식사량 조절도 쉬워집니다. 단, 자기 전 이 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되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지출 기록을 한 달만 써보세요. 정말 한 달만이라도 해보시면 돈의 흐름이 완전히 보입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지, 어디에 불필요하게 쓰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거창하게 가계부 쓸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간단하게 적기만 하세요. 오늘 마트에서 3만원, 약국에서 1만 5천원, 통신비 5만원 이런 식으로요.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한 달 후에 보면 패턴이 나와요. 지출 기록을 보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가장 불안한 거거든요. 알고 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어디를 줄여야 할지, 어디는 유지해야 할지 판단이 서죠. 특히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 보세요.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나가는 게 고정비고 쓸 때마다 달라지는 게 변동비예요. 고정비부터 점검하면 효과가 큽니다. 한번 줄이면 계속 절약되니까요. 스마트폰은 새 기능 배우기보다 차단부터 배우세요. 모르는 번호 차단, 스팸 문자 차단, 광고 차단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편리한 기능은 나중에 천천히 배워도 되는데 차단 기능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면 스팸 차단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모르는 번호 자동 차단을 켜두세요.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전화는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진짜 필요한 전화면 메시지를 남기니까 나중에 확인하면 돼요.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무조건 삭제하세요. 은행, 카드사, 정부기관에서 온다고 해도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분들께 부탁해서 차단 설정을 도와달라고 하세요. 한 번만 설정해두면 계속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10분이면 끝납니다. 계절 바뀌기 전에 생활 방식을 미리 조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름이 오기 전 5월에 여름 준비하고 겨울이 오기 전 10월에 겨울 준비하는 거예요. 갑자기 더워지거나 추워지면 몸이 적응을 못합니다. 여름 준비는 옷부터 시작하세요. 통풍 잘 되는 옷, 땀 잘 마르는 옷을 미리 꺼내 두세요. 선풍기 작동 확인하고 에어컨 필터 청소도 미리 해두세요. 더워지고 나서 하려면 힘들어요. 물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여름엔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데 갈증이 나서 마시면 이미 늦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물 한 잔씩 습관을 들이세요. 탈수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겨울 준비도 똑같아요. 따뜻한 옷, 내복, 두꺼운 이불을 10월에 미리 꺼내세요. 보일러 점검도 추워지기 전에 해두시고요. 갑자기 추워지면 관절이 굽고 혈압이 오릅니다. 미리 대비하는 게 안전해요. 외출 시간도 계절마다 바꾸세요. 한여름엔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급적 밖에 안 나가는 게 좋아요. 한겨울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는 피하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날씨 보고 움직이세요. 사람 만나는 약속을 건강 일정으로 생각하세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운동하는 것처럼 사람 만나는 것도 건강관리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통화하세요. 모임이 부담스러우면 간단한 산책 약속을 잡으세요. 동네 공원에서 30분만 걸어도 됩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걷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복잡한 약속 안 잡아도 괜찮습니다. 전화 통화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나기 힘들면 전화로라도 이야기 나누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나 가족한테 전화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3일 이상 아무도 안 만나고 통화도 안 하면 점점 사람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면 더 외로워지고 건강도 나빠져요. 작은 연결이라도 계속 유지하세요. 건강검진 결과를 기록해 두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어두고 변화를 관찰하세요. 6개월마다 비교해보면 내 몸 상태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알 수 있어요. 숫자로 확인하면 관리 동기가 생깁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은 혈압 조금 낮춰보자. 다음 달은 체중 1kg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요. 큰 목표보다 작은 목표가 실천하기 쉬워요. 달성하면 성취감도 느끼고요. 응급 연락망을 핸드폰에 저장해 두세요. 119 가족번호, 가까운 병원 번호를 즐겨찾기에 넣어두시면 급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어요.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연락하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2026년을 훨씬 덜 흔들리며 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루틴 고정, 지출 기록, 스마트폰 차단, 계절 대비, 사람 만남 이 5가지예요.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2025년은 큰 병이 생겨서 무너지는 해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라는 안심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에요. 잘못된 상식은 아직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 없으니까 내년에도 괜찮겠지, 나는 건강하니까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올바른 선택은 지금부터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고쳐 나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바꿀 필요 없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 그게 시작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몸 신호를 무시하면 컨디션이 계속 나빠지고, 돈 관리 안 하면 불안이 커지고, 스마트폰 함정에 빠지면 피해를 보고, 계절 변화에 적응 못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사람 안 만나면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규칙적인 생활로 몸이 가벼워지고, 지출 관리로 마음이 편해지고, 스마트폰 차단으로 안전해지고, 계절 대비로 건강을 지키고 사람과의 만남으로 활력이 생깁니다. 같은 70대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30년간 지켜본 결과예요.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75세에 활기차게 사시는 분과 75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의 차이는 바로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됐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거. 내 생활에서 불안한 요소 하나만 적어보는 겁니다. 몸이든 돈이든 외로움이든 스마트폰이든 날씨 대비든 뭐든 좋아요. 딱 하나만 종이에 적어보세요. 적고 나면 그 문제가 뭔지 명확해집니다. 그럼 해결책도 보여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실천법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2026년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으시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주 시니어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경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꽃님이님들은 2026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금 가장 걱정되는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고민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이겨냅시다.